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호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지수의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단원에서의 큰 목표가 있다면 급격한 증가와 감소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급격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조금씩 커지는 게 아니라 아주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2차 함수를 떠올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2차 함수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급격한 증가 감소입니다. 자,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큰 수를 다루는 방법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는데요. 바로 지수 형태입니다. 7의 4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죠? 네, 바로 7을 4번 곱했다 라고 말을 하겠죠. 자, 이때 이 7을 우리는 미치라고 부르고 4를 지수라고 부릅니다. 단원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지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지수함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지수의 확장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먼저 확장이라는 게 무엇일까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확장한다 라고 한다면 어떤 상상을 하게 되나요? 기존에 있던 사업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 좀 말이 이상하죠? 오히려 기존에 있던 사업을 잘 유지한 채로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발전시켜서 확장시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지수의 확장도 마찬가지예요. 지수는 이 위에 쪽에 몇 번 곱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때 몇 번이라는 것은 자연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수입니다. 그런데요, 기존에 자연수 범위였던 것을 확장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자연수를 그대로 포함하면서 정수로, 유리수로, 실수로, 그리고 복소수로까지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교육과정에서는 실수 범위까지만 다루게 됩니다. 먼저 오늘은 정수 범위로의 확장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건데요. 유리수, 실수로도 우리가 앞으로 다뤄보겠지만 정수 범위로의 확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자연수에서 정수로의 확장의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같은 방법으로 유리수로 그리고 실수로 확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과정 여러분들 오늘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자, 그러면 정수 범위로의 확장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면 6의 0제곱 같은 걸 떠올려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6을 0번 곱한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기존에 우리가 자연수 범위에서의 해석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면 당연히 오류가 납니다. 정수라고 했으니까 6을 예를 들어 마이너스 1번 제곱했다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생깁니다. 지수의 확장은요, 기존의 것을 잘 유지한 채로 일어나는 거예요. 기존의 것을 잘 유지한다는 거는요,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이라는 게 있었죠. 지수 법칙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계산할 때 밑이 같을 때나 혹은 지수 안에서의 어떤 계산 같은 거에 주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자연수라고 되어 있는 이 범위를 우리는 정수일 대로 잘 확장해 보고 싶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과정을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몇 가지 예시를 선생님과 함께 보면서 어떻게 정의를 하는 것이 기존의 것을 잘 유지하면서 확장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스트잇에서는요, 자, 6의 0제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네요. 자, 위에 있는 지수 법칙이 물론 자연수 범위에서만 성립했지만 이를 정수 범위로 확장하더라도 잘 유지되게끔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6의 0제곱이라는 건 없지만요, 이런 계산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의 1제곱과요 6의 0제곱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아마도 위에 있는 지수 법칙이 잘 유지가 되려면 1과 0을 더해주는 것이 좋겠죠. 자, 즉 얘는 6이라는 결론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이 네모 6의 0제곱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라는 거죠. 자, 잘 보시면요, 앞에 있는 6의 1제곱은 6이고요 결과물도 6이에요. 그럼 곱해서 6이 나오려면 저 빨간색은 뭐가 나와야지 적절할까요? 네, 바로 1이라고 해야지만 적절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6의 0제곱을 1로 정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른 예시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예시는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걸 정의하려고 하네요. 한번 해볼까요?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의 2제곱과 2의 마이너스 1제곱을 곱한다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2와 마이너스 1을 더해줌으로써 계산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위에 있는 지수법칙을 잘 유지한 채로 확장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 녀석이 무엇일까? 이것이 현재 우리가 궁금한 점이에요. 자, 그런데 2의 제곱은 4고요. 2는 그냥 2로 계산이 나왔죠. 그럼 곱해서 4가 2가 되려면 저 물음표는 누가 되어야 되죠? 바로 2분의 1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로서 정의하는 게 적절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스트잇을 한번 옮겨볼게요. 자,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라는 이 녀석을 한번 우리가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2제곱을 좀 잘 활용해 주기 위해서 세제곱이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그리고 곱하기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2제곱을 계산한다면 마이너스 3에 2를 더해준 1제곱, 즉 마이너스 3이 나와야지 적절하게 이 지수 법칙이 잘 유지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네모 표시인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제곱이 우리한테는 궁금한 대상일 겁니다. 자, 그런데요, 계산을 해보시면요,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누구죠? 마이너스 27이에요. 얘와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저 물음표는 누가 되어야지 적절할까요? 바로 9분의 1이 되어야지 적절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세 개의 결과를 우리가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0제곱을 했더니 1이라는 결과를 하는 게 적절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걸 했더니 2분의 1이 됐고요. 마이너스 2제곱을 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9분의 1, 즉 제곱해서 역수를 취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일반화해서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의 정수 확장에 대한 예시들 몇 가지를 보았는데요. 자, 이렇게 몇 가지 예시를 직접 해보면서 기존의 지수 법칙을 잘 유지하려면요, 정의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0제곱을 했을 때는 1이 나오고, 음수의 제곱, 그러니까 음의 정수를 제곱했을 때는 역수 형태가 되면서 거듭 제곱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지수 법칙 또한 정수 범위로 확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자연수였는데 현재는 정수로 확장되어 있는 형태의 지수 법칙이 완성이 된 거죠. 자, 물론 이것은 하나하나 증명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증명하는 것은 우리가 좀 생략을 하고 이 흐름을 이해하면서 나아가는 걸 좀 목표로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좀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요? 기존의 지수 법칙에서는 없었던 하나의 조건이 생겼습니다. 바로 A가 0이 아니고 이런 표현이 생겼어요. 자, 여기에서 0이 아니라는 표현이 등장했다는 거는요, 0일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밑이 만약에 0이라면 어떻게 될까? 안 될까? 왜 그럴까? 이런 궁금증이 우리한테는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러면 0의 0제곱 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과연 이건 무엇일까? 자, 여러분들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0의 0제곱은 무엇이라고 정의하는 게 옳은지, 자, 그런데 무엇이라고 정하는 것은 우리가 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